2013년도 치매 극복수기 최우수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권오후. 아들이 이렇게 때려요 하면서 자신의 양쪽 뺨이 벌겋게 상기되도록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다. 이럴 때 눈을 들여다보면 동공이 조금은 풀린 듯하고 그 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아주 무섭고 섬찟하기까지 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불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우문인지 알면서도 오늘도 이렇게 물어본다. 어머니, 왜 이러는데? 왜 자기 뺨을 때리고 그래?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손을 잡고 행동을 강제로 제지하면 더욱 흥분하고 온몸에 힘이 더 가해진다. 때리지 않은 목에 핏발이 서는 것을 보면서 순간 혈압이 올라갈 것 같아 잡은 손을 슬며시 놓아주면서 엽차 한 잔으로 화해를 청해본다. 획 뿌리쳐서 물 한 컵이 어머니와 나의 옷을 적신다. 순간 물잔을 내동이 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 조금 물러앉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흥분된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본다. 어머니, 아파트 공원 원두막에 22층 할머니 나오셨나 한번 같이 가봐요. 일어나세요. 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 바람도 쐬고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 싶어 제안하고 팔을 잡고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안 해, 안 한다는데 이 새끼가 하면서 옆에 집어던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나를 향하여 때리거나 집어던진다. 조금 있다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이제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상태가 되어서 무릎 꿇은 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고 싶은 심정으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다 보니 진정되는 것 같았다. 치매는 발병의 원인도 수십 가지인 것처럼 치매로 나타나는 증상도 개인적인 특성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반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처 방법 또한 똑같을 수가 없다. 어머니에게 맞는 방법, 즉 즐겨 부르는 노래 첫 소절 제시하기, 윷놀이로 흥 유발하기, 접대성 고스톱 등을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따지지 말고 다 옳다고 동조해주면서 훌륭하고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할 때면 육감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가장 효율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컨디션이 좋을 때 어머니께 무슨 이유에서 자기를 때리고 아들을 때리는지 물어보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어머니가 평소 받은 스트레스나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데 반하여 상처받은 감정은 오래 가슴속 어딘가 잠복시켜 두었다가 외부 자극 등으로 나쁜 감정이 생기면 함께 분출시키는 것 같았다. 아마도 올해 신년 해맞이 때 드린 내 기도가 부족했음인지 2013년 봄부터 시작된 이런 자해 행위는 아직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컨디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 몇 번씩 이렇게 하신다. 어머니가 불안하고 섭섭한 만큼이나 나도 속상하고 안타깝다. 이럴 때마다 매번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안아주는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등을 두드려 드리곤 한다. 어머니는 사남매 맏딸로 태어나 초등학교 다닐 때 양친 부모를 다 여의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친척들의 도움으로 혼자 살림을 꾸렸고 아버지 만나 맏며느리로 시집살이를 하면서 억척스럽게 우리 6남매를 키우다 이제 남편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사신 어머니가 말년에 치매라는 고약한 병에 걸리다니 어머니가 너무 가여워서 이래선 안 된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마음속으로 외쳐보곤 한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시골에서 혼자 사시던 어머니를 방문할 때면 시골집 주변 분들이 한결같이 너희 엄마 저렇게 혼자 두면 큰일 난다. 자네가 모시고 가서 가까이서 보살펴야 할 것 같다 고 충고하셨지만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기로 하였다. 200m 정도 걸어가다 걸음이 빨라져 종종 걸음치다 곧장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고 약간의 기억력 장애와 불안 증세 및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을 진찰하시던 신경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최종 치매로 진단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근 8년간 지루하게 치매와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안타깝고 기가 막히는 것은 혈관성 치매는 근본적으로 완치가 되지 않아 진행을 완화하는 정도의 치료를 하게 되며 날로 악화되는 상황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3개월마다 열심히 진료받고 시간 맞추어 약 먹는데도 병원 선생님들의 예상대로 1년 정도 지나면서 확연히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데 경로당에 놀도록 모셔드린 어머니가 혼자 집에 돌아오다가 길을 잃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 관할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찾으러 나선 지 몇 시간 후에 찾게 된 후로는 신경을 써서 경로당에 모셔주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모시러 갔으나 그 어느 날 조금 늦게 갔더니 어디로 사라지고 안 계셨다. 아파트 안팎으로 허둥대면서 찾아다니는 나를 언제 보셨는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찾아다녔는데 난 아파트 안을 중점적으로 찾았으나 걸음도 불편한데 밖으로 나갈 정도의 시간은 아니라는 선입감을 뒤로 한 채 아파트 밖 1km 지점에서 목사님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를 발견하셨다. 치매라는 병에 대하여 너무 몰라서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치매 예방 홍보물과 인터넷을 통하여 관심 어린 애정으로 치매 환자 돌봄에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한국치매가족협회 사이트를 알게 되어 회원 가입하고 자료실 가족 수기, 홈헬프를 위한 영상 DVD를 통하여 갖가지 가족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2006년 한국치매가족협회에서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한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거기 있을 거란 확신이 들기 때문에 직장 일이 바쁜 가운데 초대받지 않은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장을 들어서는데 복도 한쪽 구석에 중년의 여인이 행동 통제가 안 되는 남자분과 신랑이 하는 모습을 남의 일 같지 않아 저만치 서서 한참 바라보다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스웨덴 장기 요양 전문가, 한국재가복지협회 회장님, 삼성서울병원 교수님 등 이 분야 많은 전문가가 주제 발표하시고 참석자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부대 행사로 상영된 치매 가족을 위한 일본 영화 꺾어진 매화라는 오리우메를 아주 감명 깊게 감상하였으며 이 영화는 최근 소중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보급되었다. 그 내용은 치매 가족 보살핌에 따른 갈등과 극복 과정에 대한 스토리인데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으며 가히 나의 푯대가 될 수 있었다. 내가 고민해왔던 내용의 대부분이 치매 할머니 아들 부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또 하나의 소득은 이 컨퍼런스에서 삼성서울병원에 유명한 치매 전문 의사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 다음날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삼성서울병원을 찾아가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병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1개월 장기 입원의 기회를 주셔서 병실 나올 때까지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겨우 병실을 잡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완쾌가 눈에 보이는 듯한 착각에 마냥 부풀어 있었으나 퇴원하던 날 나의 희망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경북대 병원에서 하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최대한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약물 조절을 해두었으며 혈관성 치매의 운동이 투약만큼이나 유익하다고 편안한 운동화 사드리고 운동을 최대한 많이 할 것을 주문하셨다. 이날 이후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고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와상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나의 책무라 생각하게 되었다. 온종일 침상에 누워있는 와상 상태가 되면 모든 신체 순환을 저해하여 소화 불량 등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하게 되며 특히 욕창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당뇨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잘 치료가 되지 않아 항생제로 연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다.
어머니 보살핌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어머니와 아파트 산책로를 따라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 없이 매일 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하였다. 아침에 하지 않으면 매일은 못할 수 있고 한 번 안 나가면 새벽 달콤한 잠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포기할까봐 두려워 눈비가 와도 손잡고 매일 운동을 나갔다. 아침 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동네 할머니들과 나눈 수인사는 어머니를 매일 염려하고 격려해 주시며 잠깐씩 어머니의 말동무도 되어주셨다. 어느 날은 운동 마치고 집에 오는데 아파트 벨을 누르려고 보니 문 입구에 연필로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저씨 화이팅 이라고 누가 크게 적어 놓았다. 어떤 꼬마인지 나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며 절로 용기가 생기고 기분이 좋았다. 요즘도 지우지 않고 가끔 들여다보며 힘을 얻는다. 어머니와 나를 아파트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제법 많아졌다. 평소 수인사도 없었던 분들이 어머니 요즘 걸음걸이가 좋아졌더라, 요즘 왜 안 보이느냐 등 관심을 가져주신다. 또 어느 날은 어머니와 외출 후 돌아와 차량을 지하에 주차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앞 벽에 기대어 잠깐만 계시라고 당부했는데 그 사이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얼른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셔서 억지 감사를 드린 적도 있었다. 출근 시간에 쫓겨가면서 이렇게 수년간 매일 걷기 운동을 하였는데 겨울날 따뜻한 방에 있다가 새벽에 갑자기 차가운 밖으로 나가면 혈압이 높고 나이 드신 분들에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최근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새벽 운동을 하지 않고 낮에 최대한 운동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걸음걸인 6, 7년 전 수준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지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눈물겹도록 고맙다. 어머니 병명이 치매라는 진단 결과를 가지고 우리 6남매가 모여서 어머니 병간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 맞대고 수기한 결과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수성구 성삼천주병원이 이용자들 소문에 의하면 좋다고 해서 입원실이 없다는 전화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입원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주말에 우선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자 없이 운영하는 환자 요양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다. 간병인 한 사람이 어르신 8명 정도 수발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르신 한 분은 침상의 손잡이에 양쪽 손목을 천으로 묶어 두었고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은 이년들아 나 좀 집에 보내도 쉰 목소리로 끝도 없이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 간병하시는 분에게 보호자에게 왜 연락해주지 않는지 물어보니 딸이 면회 올 때 되었으니 기다리라고 해도 그런다며 귀찮은 듯이 못 들은 척 무시하라고 한다. 집에 돌아와서 애처롭게 구원을 요청하시던 그 할머니의 눈망울이 눈에 밟히고 우리의 무지로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인정되어 대구 사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모시기로 다시 결정하고 다른 형제들은 각자 주말에 시간을 내어 병간호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자 형편에 맞게 스스로 결정하고 작정한 간병 수요 경비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송금해주고 있어 아직까지 치료에 따른 간병 비용으로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았다. 분담하는 금액의 개인차가 비록 크지만 금액에 대하여 서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서로 비교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형제들의 의리이고 양심이다. 다만 공휴일이나 주말에 간병인을 구하여 두어도 며칠 일하고는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그만두게 되어서 개인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맏아들 아닌 나를 아버지 이상의 대우로 위로해주고 있다.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아파트 게시판에 간병 도우미를 구하는 안내문을 통하여 같은 동에 거주하던 어느 공무원 부인의 도움을 2년 정도 받았으나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요즘은 달서구 월배 노인복지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보살핌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특별히 제안하고 권유해 주시는 것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한다. 역시 그들이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어머니 보살핌은 말할 것도 없고 보호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 지면을 통하여 깊이 감사를 드린다. 센터에 다니기 전부터 24시간 기저귀를 사용하고 크고 작은 실수를 집에서 하시곤 했는데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요즘은 어머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물도 내릴 때도 있다. 배변 훈련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의 변화는 놀라운 발전이다. 아마 센터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장기 요양 2등급의 치매 중증이라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센터를 통하여 어머니가 많은 즐거움도 맛보는 것 같다. 낮 동안 할머니들과 즐겁게 생활하다 집에 돌아와서 센터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나도 요즘 노래 좀 가르쳐 다오 하시며 조르기도 하신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 현철의 사랑은 나비인가봐 가사를 백지에 써서 드리면 음정에 맞게 이쁘게 노래를 곧잘 하신다. 어느 날 센터에서 배운 것이라며 자랑하는데 들어보니 그 사설이 참 재미있다. 70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억울해서 못 간다고 해라. 80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간다고 해라. 90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면 잘 알아들었다고 해라. 재미있게 긴 사설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90의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뭐라고 대답하지요? 했더니 대답을 못하신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하고 운을 띄워드린다. 70의 저승사자가 오늘은 국가 비상훈련이라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출근해야 하고 어머니 불안 증세 때문에 거실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가끔 하시는 대로 밖이 깜깜한데도 날이 샜다고 일어나라고 성화를 부리고 이불을 당기고 걷어 올린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르치고 있다. 어머니 심심하지 않게 TV 켜드리고 베개만 들고 거실 한쪽 구석으로 가서 소파를 바라보면서 누워 토막잠을 청했다. 30분이나 지났을까 옆에 와서 또 일어나라고 깨운다. 시계를 보면서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잠을 자다가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닫아놓은 방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방문 앞에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신다. TV 화면에 딱 붙어 앉아서 알 수 없는 대화를 하시며 때로는 무서워서 욕도 하고 침도 뱉는 것을 보면서 같이 있어주고 놀아달라는 보침일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도 어머니는 매우 외롭구나 생각하면서 잠을 깨우고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어머니 덕분에 출근하기 전에 시간 여유가 많아서 좋았고 오늘 국가 비상훈련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다.